네. 그러면 이제는 우리 빈센트님 모시고 네. 우리 시장이 지금 9월에 어떻게 좀 갈지 뭐 그것도 한번 여쭤보고요. 맞아요. 9월이 뭐 전통적으로 그냥 뭐 통계적으로 안 좋았다고 하니까 근데 또 첫날 흔들리고 나니 진짜 9월은 그런가? 섣부른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반생각일 것 같으니 네. 저희 빈센트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빈센트입니다. 네. 이렇게 귀엽게 또.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요즘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이번 주 요즘이죠. 요즘 계속 장이 이렇게 위로 크게는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렇다고 아래로 뭐 완전히 뭐 꼬꾸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긴 하고요. 네. 우리에게 뭐 좋은 소식들 좀 이렇게 우리 빈센트님께 들려오는 것 좀 있습니까? 아니면 좀 안 좋은 소식이라든지. 네, 뭐좀 일단 들려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바로 표지 한번 볼까요? 네. 서브타이틀이 조정을 기회로 만들 조건들. 즉 전프로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요즘에 뭐 좋을 만한 일들이 있냐, 좋을 만한 소식들이 있냐라고 하면 네. 오히려 위기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특히 이 시점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기가 기회다. 네, 왜냐하면 뭐 과거 통계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난 8월 때부터 비수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당장은 나타나지 않을지언정 통계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라고 하면서 8월달 제가 어떤 통계를 말씀드렸었냐면 8월달이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 네. 그러니까 주가 수익률이 안 좋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국면에서는 미국과 한국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그러고 경기 침체가 없는 국면에서는 8월달 나름 선방했었습니다. 라는 게 컨센서스였다면 9월달은 좀 다릅니다. 먼저 화면부터 보시면 9월달이 S&P 500과 코스피의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24년간 수익률의 기록입니다. 9월달인데요. 미국은 보합인데 강보합, 한국은 마이너스. 근데 이 안에는 수많은 위기도 있었고 수많은 금리 인상기와 인하기도 있었고 등등 네. 하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10월입니다. 그러니까 9월, 10월 연속해서 2개월 연속 부진했다는 것이죠. 자, 그만큼 조정이 올 가능성이 좀 있구나. 기업이 수익단에서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구나. 이렇다면 애널리스트의 컨센서스 추정치가 다 네. 하향 조정될 겁니다. 그러면 주가는 미래에 대한 성장성을 갖고 지금의 현가로서 프라이싱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당분간은 좀 주가의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의구심이 상당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게 전반적으로 뭐 공교롭게 오늘은 미국 장이 휴장이고 어제는 우리 장이 약간의 흔들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의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부터 좀 들어볼게요. 큰 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큰 뷰라는 것은 부침은 늘 있지만 네. 지금이 어떤 국면이냐 매크로 측면에서 유동성 국면이다. 그래요? 네, 유동성 M2 증가율이 여전히 상승세가 좀 꺾였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계속 우상향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전년 동월 대비 5%에서 10% 수준에서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돈이 풀리고 있습니다. 돈이 풀린다는 것은 그 돈은 어딘가는 갈 것입니다. 그게 미국으로 갈 건, 한국으로 갈 건, 아니면 일본으로 가는 건, 아니면 최근에 중국으로 가는 건 등등 어쨌든 어떤 위험 자산 쪽으로도 간다. 큰 뷰는 변함이 없다. 그 안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 한국 정책적 드라이브가 건다면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 어떤 제반이 형성되는 것도 맞다. 네. 라는 큰 뷰를 드리면서 조정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정의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뒤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절적으로 안 좋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금리 인하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네.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건데요. 지금 주식 측면에서 보면 가장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또 아이러니컬하게도 금리가 잘 안 떨어질 것 같습니다. 장기 금리가. 네.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나타내는 차트인데요. 보이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한 4.23% 정도 됩니다. 거기에 뭐 실질 성장률이라든지 아니면 유동성이라든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네. 다 구분할 수 있거든요.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중에서 금리 중에서 인플레이션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게 한 3%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거다라는 것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은 금리를 낮추면 낮춘다 하더라도 성장성이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장기 금리가 큰 폭으로 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금리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모든 미래의 밸류에이션의 근간이자 네. 또한 비용이거든요. 최근에 미국은 AI 거품론, 한국은 관세, 금리, 인플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기업의 성장성이 순이익이 감소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불안감들이 집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9월은 시작과 동시에 우리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면 그런 이유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는 게 만약에 단기 금리는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떨어져요. 근데 장기 금리가 인플레 때문에 안 떨어져요.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시장 금리라고 하는 거는 단기 금리는 진짜 뭐 일주일 하루짜리 조달 금리인 거고 장기 금리가 사실 실질적인 그 시장의 부담 요인이라면 네. 그럼 이 괴리, 그러니까 장기 금리는 안 떨어지고 단기 금리만 떨어지는 이 상황이 자본시장에서는 야 단기 금리 떨어졌다 유동성이 많아지겠구나. 아니야 장기 금리가 높잖아 유동성은 그렇게 늘지 않을 거야. 어느 쪽이에요? 지금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정상 상태에서는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거. 네네. 우리가 3프로TV 한 5년 만에 긴 여정을 쭉 보면 중요한 요소 중에서 장단기 스프레드가 역전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큰일 났습니다. 장기와 단기가 역전되는 현상은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거꾸로 오히려 단기 금리는 좀 더 내려폭이 큰데 장기 금리를 오르는 정상적인 상태예요.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유동성을 어떻게 보느냐? 둘 다 일단 내려가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00이었다면 장기 금리는 95로 단기 금리는 90으로 그러니까 떨어지는 데 방점이 있다는 것은 돈이 풀린다는 거. 네. 네.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렸던 요 차트가 성장성이 내려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증가세가 내려간다는 것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전히 유동성은 풀리고 있다라는 네. 거에 방점이 있고요. 다만 그다음부터 이제 전략이죠. 장기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냐 아니면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전략적 시사점이 있는데 뭐 장단기 스프레드 네. 결국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 적냐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어떤 기업이 살아남느냐 어떤 기업이 안전하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전략적 헤게몬인데 뒤에서 간단히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 금리는 덜 떨어지고 단기 금리가 크게 떨어지는 그럴 때 생존 전략은 딱 하나. 조금만 축소해 주세요. 약간 글자가 네. 요거는 네. 이제 네, 제가 항상 두 가지식으로 써머리인데요. 뭐 이거는 신의 자료실에 저희가 다 업로드 해 드릴 테니까 네. 저희가 쭉 얘기했던 것을 나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혹시 궁금하시면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리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결론인데요. 결국 장기 금리보다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떨어지면 우리는 네. 어떤 종목, 어떤 업종, 어떤 산업을 사야 되느냐 등등이에요. 큰 얼개에서 보면 과거 통계를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금리를 우리가 비용으로 좀 쳐볼까요?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기 비용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면 단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땡큐. 네. 네. 장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뭐 나쁘진 않지만 쏘쏘. 네. 그래서 그런 단기 금리를 많이 차입하는 업종, 산업, 종목을 보면 땡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또 이제 장기 금리하고 단기 금리하고 스프레드가 벌어졌을 때 과거에는 네. 장기 금리는 우리 흔히 그냥 쉽게 설명해서 성장성, 단기 금리는 비용이니까 비용을 이겨내고 성장성이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 이것은 미국은 되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움직이는 산업이잖아요. 네. 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것의 결론은 주도주가 계속 갑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 주도주 때문에 뭐 AI 거품 논란 등등 있잖아요. 네. 이때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이때 진짜 미국은 밀리면 사라, 밀쌉니다. 문제는 한국이에요. 네. 한국은 데이터가 여러 가지 바이어스가 있어서도 있겠지만 꼭 데이터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사실 이럴 때는 밀리면 사세요. 왜냐하면 매크로 환경을 보세요.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것이 잘 워킹하는 시장이라면 네. 한국은 다양한 전략적인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몇 가지 이런 전략적 함의를 내포하기 전에 통계를 좀 말씀드리면요. 네. 먼저 9월달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기간 조정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박스권에서 지리한 시간들이 꽤 있을 것 같다. 제가 뒤에서 이 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2달 연속 통계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구간도 있었다. 네. 그래서 러프하게 보면 10월 말까지 짧게 보면 각각의 이벤트들이 있으니까 정말 저 기대 섞인 바람은 9월 중순에 있는 FOMC 전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있지만 네. 과거 통계를 보면 9월달, 10월달에는 좀 더 템포를 길게 가져가는 게 어떨까요? 과거 통계는 좀 그랬습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고요. 네. 근데 그 9월, 10월이 떨어지면 이제 통계적으로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혹시 추정되는 이유 같은 게 있어요? 이유요.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 달에
그동안에 쭉 이벤트들을 보면 9월달 이벤트들이 어떤 게 있었냐 또 이유가 있었고 우리가 9월달 10월달에 추석도 있었고요. 또 9월달 10월달에 회기년도도 바뀌는 게 있었고요. 네. 등등의 약간의 흐름들이 있는데 이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9월달 10월달이 2000년도부터거든요. 네. 95년도부터 통계를 봐도 비슷해요. 그런데 2005년부터 2020년까지 네. 그 중간에 10년 기간 있잖아요. 네. 그 기간 때는 약간 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 그 성장 산업들, 네. 그 성장 산업들이 가을에 어떤 이벤트로서 움직였느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계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사후적으로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네. 그냥 통계를 보는 이유는 과거 전후의 이유를 막론하고 과거에 이랬다라는 걸 백번으로 한번 가늠하고 가자라는 네. 게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있어요. 아까 정프로님이 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지난 20년 동안에 24년 동안에 9월 달에는 어떤 업종이 수익이 났고 어떤 업종이 하락했냐? 이거 그냥 평균치입니다. 보면 에너지, 필수소비재, 유틸리티는 플러스였고요. 네. 나머지는 죄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전월 대비. 그게 우리의 9월달 평균 실적입니다. 즉 24번 돌을 던졌다면 네. 그 중에 대부분이 이런 기록을 보였다는 것이죠. 포트폴리오가. 그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언제 뭐 2010몇 년 9월 10월에 뭐 큰 경제 뭐 이벤트가 있어갖고 네. 그때 뭐 마이너스 한 5% 10% 이렇게 이제 났으면 네. 다른 때 다 괜찮았는데 그래도 그 한 해 때문에 전체 평균이 마이너스 먹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이제 우리가 그걸 믿고 올해도 9월 10월이 안 좋을 거라 믿는 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너무 정확한 질문이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는 네. 그런 경기 침체 큰 바이어스 급등락이 있던 걸 제외해서 갖고 온 적이 있고요. 네. 아하. 그런데 그게 보통 팬데믹 3월, 네. IT 1, 2월 네. 대부분 상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는 그냥 러프하게 갖고 온 거예요.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2007, 8년도에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그게 상반기였으면 경기 침체를 배제하고 보는 것이 꽤 의미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정프로님 정확히 찍어봐 주셨는데 경기 침체 때 한 20% 날라가고 보통 때 3%씩 플러스라는 맞아요. 게 바이어스가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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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하반기에는 좀 더 그런 충격에서는 통계적 바이어스가 좀 덜합니다. 그래서 네. 그냥 약간의 부침은 있겠으나 러프하게 갖고 왔다라고 네.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보자면 하여튼 몇 개 빼고 전체적으로 다 안 좋았고. 네. 네. 그럼 뭐 어떻게 다 팔아요? 그래서 근데 늘상 그렇죠. 모든 네. 시장의 리서치 센터에서의 하우스 뷰가 하나로 몰려 있을 때 네. 모든 사람들이 불안을 느낄 때 생각보다 미스터 마켓이 시장은 악재를 빨리 반영해 왔다라는 게 우리의 심심찮은 네네.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하이라이트인데요. 그럼 이러한 안 좋은 여건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면 어떠한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 아니면 조건들이 바뀌면 기회가 될 수 있을까? 네. 그것에 좀 집중해봤는데요. 좋습니다. 네, 세 가지 어려운 조합입니다. 여기서 어려운 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거꾸로 생각하면 9월이 그러니까 조정일 거고요. 첫 번째는 연준입니다.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건데요. 이미 컨센서스에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지금의 금리 인하는 잭슨 홀 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회성 금리 인하, 보험적으로 한 번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아니 연속적으로 할 것 같은데 로 바뀔 가능성. 바뀐다면 아마 조정이 얕거나 조정이 없을 수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더구나 금리 인하의 가장 근간이 경기 침체가 아닌데 네. 정말로 보험적인데 라고 바뀔다면 그렇다면 이 어려운 조합이 달성된다면 조정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죠. 거기에 키가 첫 번째 단추가 고용지표니까요. 네. 먼저 고용지표도 말씀드리면 9월 초에 발표하지만 이번에 발표되는 고용지표는 8월 달 겁니다. 네. 오른쪽 차트입니다. 이것도 계절성 갖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2020년 팬데믹을 제외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팬데믹 때 고용시장이 통계가 완전히 흔들렸기 때문에 네네. 2020년을 제외하고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평균을 보면 8월달, 9월달이 부진합니다. 그럼 금리 인하하기 좋겠네요. 항상 그래서 9월달에 많이 움직였었죠. 그런데 이게 어떤 숫자냐면요. 지난 25년간 미국의 신규 고용의 평균치는요 13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평균적으로 13만 명이 평균인데 8월 9월 달은 10만 명
97,000명. 네. 평균보다 내려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준다는 게 아닙니다. 네, 네. 그게 상승폭이 평균보다 준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비수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고용 지표를 보면 금리 인하의 타당성, 네. 가능성이 높은데 왼쪽 차트에 보시면 지금 현재 미국 경제는 뜨겁습니다. 데이터를 놓고 보면 네. GDP는 3%를 2분기에 훨씬 넘었고요. 애틀란타 지역 연준에서 GDP 나우 포캐스트라 그래서 매일매일 트래킹해서 GDP를 나타내는데 3.3%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1%인데. 네. 그러니까 이거를 숫자를 갖다 대면 네. 금리 인하는 무슨 소리야 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우리 경제 괜찮다, 우리는 관세가 필요하다라고 주창하는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네. 하지만 이코노미스트들이 현재 자기의 모형을 갖고 가정을 갖고 프로젝션 미래를 전망하다 보면 지금은 3인데 곧 1로 바뀔 거야. 지금은 2%지만 곧 0%로 바뀔 거야. 네. 이렇게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악유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첫 번째 조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데 일회성이 아니고 연속성을 담보해야 되고 그 근간에는 경기 침체가 없어야 된다. 네. 경기 침체는 없고요. 그렇다면 이 고용 지표에 키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두 번째 차트 보시면요, 미국도 광업부터 시작해서 정부까지요 수많은 업종들이 있습니다. 네. 업종마다 고용의 등락이 있습니다. 증가와 감소. 8월 달은요 평균적으로 교육 및 건강에 고용이 좋고요, 정보와 제조업의 고용이 감소하는 달입니다. 더우니까 업종별로 이런 트렌드가 있어요? 네. 이것도 계절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이 전체 신규 고용도 계절성이 있지만 네. 업종별로도 계절성이 있고요. 근데 이걸 이제 평균 지난 25년 동안의 8월만 본 거고, 네. 이게 이제 평균과의 차이를 보는 겁니다.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아까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가 평균이 13만 명이라고 말씀드렸고 네. 8월 달에는 10만 명이니까 평균보다 부진합니다. 네. 라는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오른쪽입니다. 마이너스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데 이거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8월 달에 평균적으로 정부 부분 고용은 한 2만 명 가까이 증가합니다. 네. 그런데 원래 정부 부분은 거의 10만 명 증가했다고요. 그러니까 평균보다 훨씬 더 적게 증가한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보랑 제조업이 여전히 크다. 8월 달은 고용지표의 세부 업종을 봐야겠지만 정보 부분하고 제조업 단에서의 고용 둔화가 꽤 클 거다. 그 조정을 기회로 만드는 조건 가운데 이제 첫 번째가 말씀하시고 계신 이제 연준이 경기 침체를 수반하지 않는 연속한 금리 인하를 할 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연준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아니어야 되고 연준은 근데 경기 침체라고 보통 얘기를 안 하니까요. 네. 예, 실제가 경기 침체가 아니어야겠죠. 지금 같은 상황. 아 그러면 고용이 좋아야 되고 성장이 잘 나와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이 급락, 침체는 아니지만 네. 둔화되는 그 어려운 조합. 그 연준이 그러면 금리 인하할 때 뭐 이유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이제 보험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맞습니다. 맞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게 바로 이 어려운 조합이 인슈런스 컷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좋지만요. 우리가 쭉 데이터, 연준 얘기입니다. 쭉 데이터를 돌려보니 안 좋을 것 같아요, 조만간. 그래서 완전히 안 좋으면 우리 다 경기 침체인데 우리 연준이 그 적재적소에 비슷하게 처방전, 비슷하게 금리를 인하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게 인슈런스 컷입니다. 네. 보통 때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조합입니다. 네. 그만큼 9월 달이 조정세가 높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조합이 달성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 악재들이 전부 다 아니 플러스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고. 맞습니다. 또 두 번째 조건 뭐예요? 네, 두 번째 조건은 한한령 해제입니다. 그건 이제 하나는 국내 이제 얘기입니다. 네, 그건 이제 시진핑이 경주 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오냐 안 오냐 그걸로 이제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좀 심플하네. 예. 네, 이번 달 말에 중국인들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한 달 뒤에 시진핑이 경주로 오면서 네. 경주로 온다고 하나는 해제가 100%딱 되진 않겠죠. 근데 지금 상황의 거는 바로 직전까지의 컨센서스는 한한령 해제는 좀 요원한 것 같다. 그냥 이러다 말겠다. 왜냐하면 시진핑도 안 온댄다 등등. 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컨센서스가 별거 없네. 아닌가 왜 내년인가 봐라고 하는데 그게 아직까지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달성된다면 상당 부분 제가 어려운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두 번째. 네. 세 번째는 뭐예요? 네, 세 번째 더 어려운 조합. 네,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다시 50억 원 수준으로 회귀하는 건데요. 이게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쓰면서 리서치를 해보니까요.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가 개원됩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13개 정부 당정이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심의하겠다, 의제로 다루겠다라고 했는데 그중에 빠져 있어요. 대주주 양도세가. 그러니까 뭐냐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그냥 안 할 것 같아. 이게 처음하고 좀 느낌이 달라졌죠? 네. 처음에는 10억이냐 50억이냐 네. 강행하다가 좀 숙고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면서 썼는데요. 숙고 시간이 한 달여 지난 사이에 반대 청원이 15만 명이 육박하고 있다. 네. 즉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 더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단기적인 급락과 급등은 익숙하지만 지지한 시간이 지속되는 것이 네.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거기에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또 초미의 관심사.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면 이 세 가지 조건들입니다. 하나는 밖에서 우리 대외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는 대내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어려운 조합들이 달성이 된다면 9월달은 전반적으로 통계를 보던 아니면 최근에 정황을 보던 부침과 조정 가능성이 높은 달인데요. 이런 세 가지 조합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기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면서 네, 한번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1번은 될 것 같은데 2, 3번은 참 어려운데 이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다 돼야 됩니다.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게 따지면 삼성전자가 TSMC를 이기는 조건다라는 놓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거는 9, 10월 근시안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조건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화면 마지막 좀 보시면 이 화면은 아까 이조 기자께서 첫 번째는 될 것 같은데라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네. 우리가 미국의 입장에서 보험적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시기가 총 3차례 있습니다. 네. 95년 6월달, 98년도 6월달, 2019년 7월달입니다. 그때 공교롭게 셋 다 인하폭은 75bp. 네. 그리고 S&P 500은 전부 다 상승. 코스피는 하락, 상승, 보합. 그런데 보면 제가 변동성도 좀 추구해봤습니다. 변동이 좀 크죠. 달러는 강보합. 그게 과거 물론 다 똑같지 않죠. 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근데 네. 우리가 통계를 보는 이유는 어느 정도 중간 벤치마크를 보기 위함인데요. 95년, 98년도, 2019년도 연준이 지금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보험적 금리 인하를 시기를 했을 때 미국 S&P 500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한국은 약간의 부침이 있었지만 그래도 진폭은 좀 있었다. 그 정도로? 아니 그 진폭이 아니라 그 보험적 금리 인하를 했을 때 다 오른 것도 아니네 그러면? 95년도 빼고는 또 다 올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95년 빼고는 네. 2019년은 네. 그러니까 이제 1998년 9월 달에는 요게 10.6%가 평균입니다. 기간의 평균. 아 요게 평균입니다. 10.6%가 네. 3달 동안 올랐습니다. 석 달 동안 올랐다. 네. 98년에 네. 예. 그리고 95년도에는 마이너스 1.1% 평균적으로. 예. 근데 2019년들은 보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리고 98년이라고 하면 혹시 IMF 96, 97, 98니까 직후이죠. IMF 그때는 때 중간입니다. 막 이렇게 막 증시 막 갈 때 아닌가요 그때? 네, 그래서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네, 그래갖고 제가 맥스 미는 갖고 왔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32.4%까지 찍었다가 마이너스 10.6%까지 그러니까 변동성이 되게 컸다라는 네, 것을 네, 동시에 네.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네. 전 기대 안 할랍니다.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 미국이 휴장이기 때문에 제가 모두에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크게 걱정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근데 네. 이제 9월달에 우리 한국이 좀 중요한데요.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차트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는 이 통계를 보세요. 9월달, 10월달이 공교롭게 2달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네. 아직 9월을 시작하는 첫 주인데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 지금이 누울 자리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는 조건들이 달성이 돼야 되는데 참 어려운 조합들입니다. 평상시에는 참 어려운 것들이에요. 경제적 네. 논리로도 약간의 미스가 있고요. 하지만 연준이 그렇게 한번 해줘야 되고 한한령 해제는 어쨌든 이번 달 말에 중국인들이 한시적으로나마 무비자 입국을 하니까 거기 위에 10월 말에 APEC 다음에서의 시진핑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주가는 움직일 겁니다. 네. 라고 하는 것이고 맨 끝에 이제 국회가 개원됐습니다. 아직은 의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또 보죠. 시간에 따라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하여튼 내년에 에이펙이 아마 중국에서 하는 거 열어야 되니까. 그죠? 예, 네, 다음 그렇죠. 에이펙이 개최국이라 아마 올 가능성 좀 있긴 한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그게 곧
이거로 한한령 해제인지는 그것도 약간 좀 하나 걸리는 것도 좀 있고요. 네, 한한령은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한 3주 전에 와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9년 네. 반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확실히 기대감이 이전보다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예. 거기 한한령 해제의 가장 수혜주 제가 엔터 네. 시가총액 가장 큰 거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 우리 9월 장에 대한 또 우리의 대응 또 방법,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 만한 조건 같은 것들 또 잘 설명을 해주셔서 그래도 이해가 좀 많이 됐고요. 저는 뭐 큰 기대 안 하는 걸로 이렇게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뭐 각자 또 판단들 하시겠죠. 자, 오늘도 우리 빈센트님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참 우리 빈센트님 참 뭐 어떠시길래? 너무 이렇게 네. 스마트하지 않아요? 너무 스마트하죠. 네. 네. 아니, 부러워요. 네. 나는 뭐 했나 모르겠어. 정프로님의 인사이트는 네. 저 스마트함과 정말 비등비등합니다. 잘 보여야 돼. 방향이 전혀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여러분도 투자에서 스마트한 투자들 하시고요. 예. 오늘 이제 이후에 또 오프닝 웨 라이브가 있는데 미국 장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장이 어떤 방향을 잡을지 네. 그것도 좀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네요. 저희는 내일 오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그래도 조금씩은 선선해지고 있는 것 선선해지고 같아요.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진짜 시간은 간다. 그래도 시간은 간다. 그래도 시간은 간다. 네,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네.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